1챕터 평생 참고 산 삶의 결말. 저녁 6시. 식탁 위에 밥 한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혼자 먹는 밥입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가득한 그 방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던 적 없으신가요? 나는 평생 누굴 위해 살았지. 자식 학원비 대느라 여행 한 번 못 갔습니다. 배우자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말 꾹꾹 눌렀습니다. 부모님 병수발에 내 청춘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은 바쁘다고 연락이 뜸합니다. 배우자는 이미 곁에 없거나 있어도 남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 하나. 평생 참고 살았는데 노후는 더 외롭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참는 삶이 쌓이면 나이 들어 더 아프고 더 고립됩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위로가 아닙니다. 감성도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10년이 더 힘들어진다는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다음 챕터에서는 준비 없이 맞이한 노후가 실제로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현실을 정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챕터 준비되지 않은 나이 들매 현실. 경기도 어느 도시에 사는 67세 이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좋은 엄마였습니다.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냈고 남편 뒷바라지에 30년을 바쳤습니다. 정작 본인 건강검진은 9회째 미뤘습니다. 환갑이 지나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제야 혼자 남겨진 자신을 마주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 한두 해는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한 달에 한 번이 됐습니다. 그러다 명절에만 얼굴을 봤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카카오톡 안부 문자 한 통이 전부입니다. 이모 씨는 말했습니다. 섭섭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노후의 얼굴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돈이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 자신이 이 세상에서 쓸모없어졌다는 느낌. 그리고 이 느낌은 아주 빠르게 현실이 됩니다. 신체부터 무너집니다. 60대 이후 근육은 매년 12%씩 사라집니다. 걷는 것이 불편해지고 계단이 무서워집니다. 혼자 병원 가는 것조차 큰 결심이 필요해집니다. 그 다음은 정신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생각이 과거로만 향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자책과 후회가 하루를 채웁니다. 이것이 노인 우울증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증 유병률은 13%가 넘습니다.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자살률과 맞닿아 있는 숫자입니다. 세 번째는 주도권 상실입니다. 몸이 약해지고 돈이 줄어들면서 스스로 결정하는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어디 갈지, 무엇을 먹을지, 누굴 만날지, 자식의 눈치를 보거나 자식의 결정을 따르게 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더니 노후에는 가족의 결정에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70대, 80대는 더 깊은 의존으로 빠져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쇼펜하우어는 19세기 철학자지만 그의 말은 지금 이 시대, 이 나이에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닿습니다. 그가 남긴 3가지 지혜. 지금부터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이 지혜들은 단순한 철학 강의가 아닙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처세술입니다. 3챕터 첫 번째 지혜, 정신의 자리. 당신의 가장 큰 재산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타인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는 불행하다. 그러나 혼자 있지 못하는 자는 더 불행하다.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혹시 나는 혼자도 잘 있어요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잠깐 멈춰 보십시오. 혼자 있을 때 텔레비전부터 켜지 않으십니까? 스마트폰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식이나 지인에게 연락하고 싶어서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혼자 있는 능력은 다릅니다.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고 자신의 생각에 집중하며 외부의 소음 없이도 충분히 충만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정신의 자립입니다. 왜 이것이 노후의 품격을 결정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에게 전화해야만 외롭지 않은 사람과 책 한 권, 산책 한 번으로 하루가 가득한 사람 중 누가 더 자유롭고 품위 있게 늙겠습니까? 의존은 의존을 부릅니다. 정서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자식이든 친구든 상대가 응해주지 않는 순간 상처가 됩니다. 그 상처가 쌓이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관계가 멀어지면 더 외로워집니다. 더 외로워지면 더 의존하고 싶어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정신의 자립입니다. 비유를 들겠습니다. 배터리가 늘 방전 직전인 휴대폰을 생각해 보십시오. 늘 충전기에 꽂아두어야만 작동합니다. 그 충전기가 없으면 완전히 멈춥니다. 정신이 자립하지 못한 사람이 꼭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관심, 누군가의 전화, 누군가의 방문. 그것이 없으면 하루가 무너집니다. 반면 정신이 자립한 사람은 태양광으로 스스로 충전하는 배터리입니다. 햇볕이 드는 한 스스로 살아 움직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한 가지. 오늘 저녁 텔레비전을 끄고 딱 20분만 혼자 앉아 계십시오. 손에 아무것도 들지 마십시오. 스마트폰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앉아서 오늘 하루 어떤 감정이 지나갔는지 천천히 들여다보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오히려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이 깨어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선 다음에는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혜에서는 평생 당신을 소진시킨 관계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4챕터 두 번째 지혜 관계의 정리.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소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과 많이 어울릴수록 내면은 가난해진다. 이 말이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지금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들 중에서 만나고 나면 왠지 피곤하고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모임에 나가야 한다는 의무감은 있지만 정작 집에 돌아오면 허탈한 기분이 드는 자리가 있지 않으십니까? 자식에게 잘 보이려고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사위 비위를 맞추느라, 정작 자신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오는 날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관계의 소진입니다. 60대 이후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관계를 많이 유지해야 외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식과 자주 연락해야, 손자, 손녀를 봐줘야, 동창 모임에 빠지지 않아야 노후가 든든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질보다 양이 많은 관계는 오히려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특히 수직적인 관계, 즉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모가 낮아지고 맞춰주는 구조가 굳어지면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영영 잃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온기를 나누려 모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물러섭니다. 그러면 또 춥습니다. 그렇게 가장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사람의 관계가 꼭 그렇습니다.
너무 밀착되면 상처가 납니다. 너무 멀어지면 고립됩니다. 그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노후의 관계술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연락을 자주 안 한다고 섭섭해하기 전에 나는 자식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부탁하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존경받는 부모입니까? 늘 걱정하고, 늘 챙겨달라고 하고, 늘 서운함을 표현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관리받는 것입니다. 스스로 채워진 사람, 자신의 삶이 있는 부모, 연락 안 해도 잘 살고 있는 부모. 그런 부모에게 자식은 오히려 더 다가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한 가지. 오늘 자신의 인간관계를 종이에 써보십시오.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한 뒤 그 옆에 만나고 나면 어떤 기분인지 솔직하게 적어보십시오. 기운이 나는가? 아니면 기운이 빠지는가? 기운이 빠지는 관계는 줄여도 됩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이제 몸을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지혜에서는 노후의 품격이 결국 몸에서 결정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챕터 세 번째 지혜 몸의 자리. 건강은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존엄의 조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건강에 집착했습니다. 매일 2시간씩 걸었고 식단을 엄격히 관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이 말이 단순하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진실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이 아무리 잘나도, 혼자 화장실을 못 가게 되는 순간, 인간의 존엄은 무너집니다. 이것이 노후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의존입니다.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만 움직일 수 있는 몸. 그 몸이 되는 순간 아무리 품위 있게 살아온 사람도 스스로 결정하는 삶을 내려놓게 됩니다. 근육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관절은 쓰지 않으면 굳습니다. 심장은 움직여야 강해집니다. 60대부터 매년 잃어가는 근육량은 70대에는 균형 감각의 상실로, 80대에는 낙상과 골절로 이어집니다. 한 번의 낙상이 침대 생활 6개월을 만들고 6개월의 침대 생활이 인지 기능 저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양원으로 가는 문을 엽니다. 이것이 과장입니까? 아닙니다. 통계입니다. 반면 65세 이후에도 꾸준히 걷고 근력 운동을 한 분들은 80대에도 스스로 장을 보고 여행을 다니고 손자에게 용돈을 줍니다. 신체적 자립이 곧 경제적 자립이고 경제적 자립이 곧 관계의 대등함입니다. 몸이 서 있어야 정신도 섭니다. 정신이 서야 관계도 대등해집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로 연결된 사슬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한 가지. 오늘 식사 후 딱 10분만 동네를 걸어보십시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만 걸어 올라가 보십시오. 앉은 자리에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20번만 해보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시작한 10분이 10년 후의 존엄을 지킵니다.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내 삶을 스스로 살아가고 있다는 매일의 선언입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오늘 들으신 세 가지 지혜를 하나의 질문으로 묻겠습니다. 그 질문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6챕터 지혜의 재복습과 오늘의 질문.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 정신의 자립. 혼자 있을 수 있는 힘. 내면이 채워진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관계의 정리. 모든 관계를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관계를 오래 지속시킵니다. 셋. 몸의 자립. 오늘 10분의 걸음이 10년 후의 존엄을 결정합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모입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너무 많은 가치를 두는 자는 그들을 너무 높이 평가한 것이다. 평생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오셨습니까? 자식의 인정, 배우자의 칭찬, 이웃의 평가. 그것을 위해 자신을 숨겨오셨습니까? 이제 그 시간은 끝내셔도 됩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새로운 학기가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온 사람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혼자 앉으시거든 이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오늘 나 자신에게 얼마나 솔직했습니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하루를 사십시오. 그것이 품위 있는 노후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대본은 60대 이상 시청자의 자립적이고 존엄한 노후를 위한 인생 가이드 콘텐츠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